안녕하세요. 범브라운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회원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집값이 빠지고 있나? 라는 회의론이 불쑥 드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시장의 착시 현상이 보내는 시그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엄청난 집값 내용이 시작이 되면서 하방 압력은 실제 급매로 나온 물건들은 바로바로 집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급매물을 찾기가 하늘의 별을 따올 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급매로 나온 물건들은 가격대가 주변 시세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균열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바로바로 나오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찝어가는 개눈 감추기식 거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달려가 보면 여전히 호가로 방어벽을 치고 있는 가격대가 손을 흔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정말 집값 내려가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의구심도 드는데 지금 집값 자체가 적극적으로 팔고 나가려는 매도세가 치고 나오는 가격은 거의 급락 수준의 가격대로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신 호가는 여전히 끝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기점은 전혀 거래가 본격적인 본물을 쏟아내지 못하는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죠. 호가가 급하지 않다라고 부동산 소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영업용 멘트고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 건 그만큼 호가 가격대가 오르락 내리락 가격 0점 조준을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어떻다? 호가 버티기는 초조하다. 여유가 있다라는 말은 금리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면서 뭔가 한선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따뜻한 봄날이 될 때만 뭔가 팔을 괴고 드러놓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완전히 금리 수준이 삭풍인데 삭풍.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 지금 거래량이 소폭 조정세를 거치면서 고개를 드는 것 같아 보여도 기본 매매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금을 물고 들어오는 매수세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걸 호가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버티는 건데 이건 버티기가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이죠. 그냥 주리를 틀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참을 때까지 참는 인고의 세월인데 어디까지 가능하겠냐고. 고통이란 시간과 비례해서 길면 길수록 더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집을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가격 조정 한선이라는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라. 머리털을 뽑고 싶을 정도로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호가가 여유롭다는 말은 매물을 아예 내놓지를 않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넉넉한 시간적인 타이밍이면 벌써 매물을 일찌감치 걷어들이고 올라가는 집값 추이 보면서 샴페인을 터트렸어도 그냥 분수처럼 터트리는 쇼쇼쇼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 매물은 8만 건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여차하면 완전히 가격표를 뒤집겠다는 의도, 상황 봐서 가격을 던질지 말지를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런 매물들은 결국 백기 들고 나오는 항복 매물이 될 가능성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향세를 기저의 대지각 변동으로 보시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절대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호재,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을 수 있는 그 지푸라기가 한 털도 없어. 그냥 개털이라는 얘기인데 아니 부동산이 심리전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실사적으로 볼 때도 심리는 둘째치고 집값을 떠받들어 줄 수 있는 요소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무슨 수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공급과 수요 선상에서의 수요 핍절 현상 그냥 말라버려서 당연히 공급 곡선은 황당할 수밖에 없죠. 남아도는 물량 때문에 가격은 경제학적으로 봐도 딱 그냥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금리가 주변에서 도와주기라도 하나? 자금이 말라가고 있고 대출이 쪼여지고 있는데 누가 자금 물고 내가 집을 사겠소이다 하고 진입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요 없고 자금 마르면 그냥 시장은 끝인 거라. 근데 자꾸 이걸 뽐뿌질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 갖다 붙이면서 소폭의 조정세로 집값 좀 널뛰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건데 당최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호가로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아득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매물 한번 보세요. 서울은 3월 27일 기준으로 8만 3천 건, 그리고 경기는 15만 2천 건을 찍고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하면 막대 그래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이거 그냥 수치로 볼 게 아니라 심리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병목 현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건 급하다는 얘기죠. 호가가 여유롭다면 그냥 그렇게 바캉스 시즌 즐기라고 해. 근데 해변에서 그렇게 여유롭게 바캉스 즐기는 사람들이 짐을 싸서 자기 옆에다 딱 모셔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뭐 도망갈 생각 한다는 건데. 결국 터지는 건 올해 상반기입니다. 가격이 엄청난 변동성으로 이 매물의 웨이팅 현상을 깨기 시작을 할 거고, 서로 간에 줄을 질서정연하게 섰던 관행과는 달리 새치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떻게? 바로 가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거 다 알잖아. 집을 살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동시에 집을 확실하게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죠. 결국 터지는 건 올해 상반기입니다. 가격이 엄청난 변동성으로 매물의 웨이팅 현상을 깨기 시작할 거고, 서로 간의 줄을 질서정연하게 섰던 관행과는 달리 새치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떻게? 바로 가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집을 살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집을 확실하게 팔기 위해선 가격 낮춰야죠. 지금 금매가 그어놓고 있는 집값 하향 추세 이상으로 던질 수 있는 추세가 쭉 진행이 되면서부터 집값은 엄청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상급지행을 고금리 다시 물고 진입할 모험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나 같으면 한 타임 죽이고 들어가겠다. 그러니 지금 매물은 상급지 징검다리 매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들이 한두 채 싸게 내놔도 부담이 없지만 1주택자들은 새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선 가격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꼭 그 가격에 팔아야 하는 절실함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워낙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기본 잔금을 치러야 하는 타이밍을 맞춰야 해서 입주 불가 판정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엔 금매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이런 매물 건드렸던 게 과거의 간행이었는데,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더 빠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고, 확실히 거의 집값 대분기점으로 갈 건 너무나 명확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웨이팅 라인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다시 집을 매집하려는 의사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취득세가 다주택자에겐 12%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취득세 완화 조치가 발표가 됐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주택자들도 매물 쏟아져 나오는 것들 건드릴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 그러니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경매 시장도 이전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링 안으로 뛰어들어서 낙찰을 많이 받아갔는데, 이렇게 취득세가 버티고 있으니 엄두가 안 나서 경매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물건이 쌓이고 있죠. 왜냐?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가 절실한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나온 매물 받아가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법원 경매만 10,000건 돌파하고 있죠. 지난해 1월 수준보다 56%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만큼 임의 경매, 그러니까 대출금 갚지 못해서 기관에서 처분하기 위해서 나온 물량들이 대폭 쌓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영끌들의 무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노원구, 거의 갭투의 성지라고 불렸었는데, 이제는 이런 오명으로 남아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경매 시장도 이제 실수요로 재편이 되어버리니까 물량 소진이 바로바로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매물이 양쪽으로 쌓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 나온 부동산원 지표는 집값이 서울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만 0.1% 올랐다는 지표 내놨습니다. 또 포인트가 있는 게, 대부분의 지역은 보합 및 하락세인데 마포와 송파 쪽 집값이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얘기. 결국 일부 지역에서의 전고점까지 회복된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됐다는 건데, 실제로 송파구 집값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는 고점 25억 대비 17억으로 하락세, 38평 가격이 그렇습니다. 8억 정도 하락 거래가 나왔다는 건데, 아마 지난주 헬리오시티로서는 충격적이었을 거고요. 25평대도 고점 20억 대비 16억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북평은 21억까지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이 선상을 살짝 올리는 평형별 가격차가 그렇게 크게 났다는 거고, 아무튼 소형 중대형은 요동을 치는 추세, 국평만 버티고 있는 건데, 이걸 그냥 전체 헬리오시티 시세라고 내놓고 있는 건 전후좌우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뒤통수 좀 까일 일이 있으니까. 잠실주공 5단지 5억 정도 하락 추세, 올림픽 선수 기자촌 역시도 6억 이상 하락. 이렇게 전체적으로 2주간 송파 거래를 봐도 그리 썩 치고 나가는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마포구 쪽도 마찬가지고,
현대홈타운 고점 13억 대비 10억의 거래가 돼서 3억 이상 빠지고 있고, 마포현대도 3억 4천 정도 하락세, 공덕 레미안 역시도 3억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상에서도 정고점을 치고 나가는 거래가 그리 썩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당연히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조금 쑥스러운 부분이 많은 지표라 볼 수 있겠고요. 급격하게 다시 휘청거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게다가 4월 중순 이후부터 분양 물량이 쏟아지듯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분양을 하면 뭐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입지가 되게 좁아졌죠. 구축 매매 시장이 갈수록 하락세에 대한 가속을 밟는 와중에 분양가는 아마 4월분부터는 가격을 더 꽉 밟고 나오게 될 겁니다. 분양 큰 장이 서게 되면서 특히 서울 쪽 분양이 판세를 가르게 될 건데, 4월에만 35개 단지, 그리고 5월에는 26개 단지가 나옵니다. 특히 강남 쪽 분양이 레미안 원펜타스, 레벤투스 등이 나오면서 분양 판도가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아마 호불호는 확실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익부 비립빈 현상이 뚜렷하게 갈라서게 돼서 강남은 무조건 직진하는 경향 많아졌고, 게다가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생아, 부부 동시 청약, 가점 합산 등등 유리한 조건들이 들어서면서 강남 분양은 분상제 힘을 힘입어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썰물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완전히 핀셋 청약이 이루어지면서 미분양은 뭐 갈수록 늘어나게 될 거죠. 악성 미분양만 12,000가구에 달하게 됐고, 이거 뭐 7개월 연속 중에 스트레이트 증가세를 나타내는 건데, 아마 청약 호불호가 면도날처럼 더욱 예리하게 갈릴 가능성 크기 때문에 분양시장도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급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뭐 10년 만에 서울도 미분양이 500가구가 넘겨져서 나오는 건데, 미분양 6만 호 해결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결국 LH에서 매입 카드 꺼내들었죠. 3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는 건데, 이거 지금 부동산 PF 문제로 토지를 사놓고서 사업조차 진행이 되지 않는 브릿지론 단계의 건설사에 대한 구제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본 PF로 넘길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정상사업장에 한해서 이게 지원이 된다는 건데, 과연 정상사업장 이 기준이라는 것도 애매모호한 거고, CR 리츠로 미분양 해소하는 것도 IMF 때 등장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방식이기도 하죠. 좀 쎄한 측면이 있죠. 그만큼 위기감이 크단 그런 얘기고요. 여러 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는 건데, 이걸 다시 임대로 또 풀려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매입 금액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줄다리기가 팽팽해질 것으로 보이고, 아무튼 지금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썼던 해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그 골이 아주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수가 있겠죠. 아마 가격선이 LH에서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 적정선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면 실효성은 조금 물음표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패를 다 깐 사업성이 떨어진 곳에 투자라 CR 리츠도 얼마나 투자금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아무튼 건설사들은 상당히 위기의식 더 한층 고조된 건 사실입니다. 한기평에 따르면 대략 2022년에 준공해서 2025년에 완공 시점을 바라보는 건설사들, 이제 물가 상승, 미분양 물량의 증가 추세로 건설사 대손 삼각비가 나오는 내년쯤에는 손실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위기감 겪을 수가 있어서 지금도 자금난으로 어려운데 재무 건전성이 더욱 악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분양 쪽도 만만치 않은 공급과 수요에 엇갈린 톤이 왔기 때문에 구축시장 매매의 공급과 수요만큼 덜커덕 걸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 변동 요인은 갈수록 일파만파로 번지게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고사되어 가고 있다는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위기를 맞는 건데, 결국엔 눈에 띄는 시점에선 돌이킬 수 없는 가격 변동성을 겪게 될 분기점, 지금입니다. 이면에 흐르는 가격 동선 보고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을 본다면 확실한 골든타임을 노릴 수 있는, 그냥 그렇게 여유자역하면서 내려간 집값에 선택지를 꽂을 수 있는 타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깃발 꽂을 날 머지않았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